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오늘은 RBT Renewal Competency Assessment 리스트에 있는 체이닝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BA 이제 공부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체이닝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거의 모든 클라이언트와 한두 가지 프로그램을 살 때 꼭 이 체이닝 기법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이닝을 위해서는 저희가 우선 만들어야 할 것이 있죠. 타스크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어떤 타스크를 할 때 그 타스크를 단계적으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만든 리스트입니다. 예를 들면 손 씻게 할 때, 아이들한테 손 씻는 방법 설명할 때 이제 이 타스크 애널리시스를 만들어서 체이닝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사용하죠. 어느 정도로 나누세요? 이제 저희는 BCBA 분마다 이 나누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신 분들은 뭐 수도꼭지를 튼다, 손에 물을 적신다, 비누 사용한다, 뭐 손을 헹군다, 물 잠근다, 휴지를 뭐 개탄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잘 버린다. 이제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세분화하게 뭐 물을 튼다, 뭐 왼손, 오른손, 뭐 잘 이렇게 럽한다, 그리고 뭐 비누 사용하고 손을 헹굴 때 5초 이상, 각 손마다 5초 이상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의 발달 정도와 BCB 분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그 세분화 정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체이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가르치는데, 체이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forward chaining, backward chaining, 그리고 total task chain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체이닝 기법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요. forward chaining 같은 경우는 이 task analyst 중에 task analysis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거를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 씻기 했을 때 아이한테 먼저 가르쳐 주는 거, 물을 수도꼭지를 튼다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활동하다가 아이가 수도꼭지를 잘 틀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선생님과 아이가 함께 하죠. 첫 번째 거 완벽히 숙지했으면 아이가 이제 완벽히 숙지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손에 물을 적시는 법을 선생님이 이제 지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체이닝이란 말처럼 이렇게 모든 단계가 다 연결돼서 아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첫 번째 거 잘했는데 두 번째 거 못했다고 세 번째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토tal 태스크 체이닝입니다. 근데 forward 체이닝 같은 경우는 아이가 첫 번째 거 잘하고 두 번째 거 잘하고 세 번째 거 잘하고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4단계를 이제 넘어가는 것이 forward 체이닝입니다. 그럼 backward 체이닝은 뒤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아이가 손 함께 잘 씻고 이제 뭐 비누칠도 하고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는 건데 이것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이랑 다 활동하고 마지막 단계를 스스로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이 백워드 체이닝입니다. 토tal 타스크 체이닝은 아이가 이제 태스크 애널리시스 중에서 어떤 부분,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부분만, 그 부분만 가서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죠. 아이가 뭐 손 씻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부분, 뭐 비누칠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이제 그때 프롬프팅을 사용하던가 어떤 쉐이핑을 하여서 아이가 비누칠하는 걸 이제 도와주는, 그러니까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도와주는 게 토tal 타스크 체이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좀 방법이 달라요. 아이들의 성향도 있고요. 태스크의 어떤 어려움 정도에 따라서도 이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자기가 먼저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이 forward 체이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기억하기 쉽죠. 처음 손을 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쉽게 기억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스타트하는 걸 선호하는 애들은 이 forward 체이닝을 하면은 어떤 태스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합니다. 백워드 체이닝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제 성취감이 되게 중요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이게 잘 좀 통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도꼭지도 틀고 비누칠도 하고 손도 다 헹궜고 이제 휴지로 이제 손을 잘 닦아서
버리는 이 마지막 단계를 아이가 스스로 하다 보면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했지만 본인이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좀 더 성취감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성취감을 이제 갖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아이, 높은 성취감을 이제 얻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 백워드 체이닝을 하면 좋습니다. 토럴 태스크 체이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거나 아니면 고기능의 아이들,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줄 필요 없고 정말 이렇게 조금 어떤 특정 부분만 이제 도움 필요할 때도 쓰고요. 지금 센터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해야 될 때 그룹으로 활동해야 되는 어떤 놀이 같은 경우 이럴 때 토럴 타스크 트레이닝을 씁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재밌게 노는데 재밌게 노는 단계를 이제 알려주고 아이가 어떤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때 부분만 이제 도와주면서 아이가 놀이에 적응하도록 하죠. 그래서 체이닝 같은 경우는 꼭 아이가 자폐 진단 받은 아이 말고도 일상 속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할 때 한 번에 알아듣기도 힘들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양치질 같은 경우도 어른들한테는 쉬울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양치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가르칠 때 이 타스크 애널리시스를 이제 만들면은 아이에게 어떤 한 특정 부분, 그러니까 조금씩 알려줄 수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저게 조금씩만 배우면 되니까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숙지하시면은 아이 자녀 지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녁 식사 준비할 때도 이 체이닝 기법 많이 사용합니다. 뭐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런치타임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뭐 런치타임인데 뭘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를 이제 아이랑 함께 읽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죠. 뭐 냉장고에 가서 도시락을 꺼내와야 되고 자리를 선정해야 되고 자리에 앉아서는 뭐 도시락을 열어서 무엇부터 놔야 되는지 뭐 메인 푸드부터 놓고 유텐실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뭐 다 먹고 나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때도 forward, backward, total task 이제 다 모든 기법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큰 아이들은 아무래도 total task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필요하는 어떤 액티비티나 활동 같은 거 할 때 체이닝 기법 사용하시면은 좋은 효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이닝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이해를 위해서 타스크 애널리시스 정도 만드셔도 아이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함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